반갑습니다. 디탄학 원장 김현철입니다. 영상을 오픈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 재원생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보내만 드릴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일단은 재원생이었던 학부모님 학생분들에게는 아마 나갈 영상일 것 같아서 좀 뭐 얘기를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가 수능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1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13일 목요일날 수능을 응시를 했고,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는 학생들 위주로 하기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조금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부분을 다 따지자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인이고 원장이고 학생들과 1년 동안 보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어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잠을 못 이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학원에서 사실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잘 해주고 더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은 매해 있지만, 사실 올해 수능은 좀 많이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바로 어제부터 그냥 학생들 바로 연락 와서 한 번 더 하느니 마느니, 아니면은 집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니. 학부모님들도 물론 잘 친 학부모님들은 되게 기쁘시겠지만, 아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좀 탓을 하거나 차라리 학원 탓을 하셔라 라는 어떤 변명, 시험이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네, 학생들한테 내년에 뭔가 피드백을, 만약 내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좀 주기 위해서 제 영상을 좀 찍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년에 학생들한테 좀 뭔가 제 디탄에 올 학생들한테 경고성 영상을 찍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이 올해 수능에 대한 피드백과 그리고 내년 수능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학생들 학부모님 보시는 거야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근데 기존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또 이제 특히 시험을 잘 친 집이면은 신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그르친 학생과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거를 느끼실지가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이렇게 중간에 이제 퍼즈가 걸리면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세 줄 요약, 학생들이 좋아하는 세 줄 요약 얘기를 해보자면, 불수능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X 표시, 약간 PPT 검토하고 보니까 X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불수능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불수능을 보통은 이제 언론들에서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보통은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이 엄청난 변별력을 가졌다, 대신에 영어랑 탐구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불수능이라고 일컫는 시험이 적당하죠. 적당하게 국어는 엄청 어렵게 나오면 수학은 적당히 어렵게 나오거나 약간의 변별력을 갖춘 상태, 영어는 좀 쉽게, 탐구는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이 시험은 불수능인데 국어도 어렵고요, 수학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고요, 탐구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탐론이라고 하죠. 사회문화나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갔을 텐데,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정치와 법, 이런 주요 과목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난이도에 대한 볼멘 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어렵다, 중간에 문제 다 못 풀고 찍었다. 사탐은 그럴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요번에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사회문화 1등급 컷이 45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2년, 3년 전에 문과 학생들만 사탐을 쳤을 때 기준으로 1커스 매긴 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 41점에서 40점까지도 떨어질 시험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과 학생들이 대거 몰렸고 지금 사회탐구 선택자와 과학탐구 선택자를 비율로 보내면 8대2입니다. 8대2. 8대2인 상태에서 대부분이 사탐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사회문화가 극단적인 변별을 했었어야 했고, 왜냐하면은 변별을 해도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과에서 중위권 애들이 문과 상위권 애들만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과 입장에서는 상위권이 대거 늘어난 거죠. 그런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도 저는 어제 애들이랑 얘기하고 전반적인 평가나 아니면 뭐 학원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제가 영어 시험지 다 풀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일하기도 했고 친분이 굉장히 있으신 이영수 쌤이라는 인강 쌤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셨는데 너무 슬프다. 시험지를 이만큼이나 어렵게 낼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영어도 1등급이 이때까지 수능 절대평가 역사상 가장 낮았던 1등급 비율이 4%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 미만, 그러니까 2점대가 나올 것 같아요. 1등급 비중이. 그러니까 영어도 엄청 어려웠던 거죠. 절대평가 이후로 가장 어려운 수능 시험지만 놓고 봤을 때 6월, 9월 모의평가 제외하고요. 수능 시험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험지가 나왔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계산이 굉장히 많거나 낯선 비주얼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공통 과목에서 힘을 주면서 학생들이, 특히 수학이 좀 약했던 학생도 우수수 무너졌을 거고, 국어는 말할 것도 없죠. 칸트나 아니면 이제 뭐 보증, 뭡니까 담보, 채권 그런 지문의 난이도도 상당하고 엄매 말할 거 없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겹치게 되니까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을. 그러니까 뭐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너무 어렵냐, 다 같이 어렵지 않냐. 맞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만약에 뭐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스킬이나 이런 게 좀 좋아서 뭐 멘탈이 좀 잘 버텼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멘탈 영역도 시험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서 네가 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시험이 어려우면 상대평가니까 등급컷이 떨어지는데 임마 네가 망한 건 네가 공부 안 한 거 아니냐. 공부 안 한 애들도 있어요. 제가 뭐 모든 우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뭐 동정심이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시험이 이만큼 어려우면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쉬우면, 그리고 누구나 개나 소나 약간 실수하면 막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온다, 변별 안 된다, 그 얘기는 확 받았잖아요. 시험이 다 어려우면요, 그건 그것대로 변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위권 상위권인 애들이 그냥 시험지를 풀다가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겁니다. 실력이 괜찮은 친구들도 이성적표가 없을 거예요. 이성적표가 뭔 차이냐. 이성적표는 그래 만점 수준은 안 되고 그 과목에 통달하지 못했지만 골고루 모든 과목을 중타 이상 친 그런 친구는 거의 드물 거고, 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진짜 내 약점 과목을 극복을 못하고 미끄러지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골고루 시험을 잘 치는 애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잘 치고 수학도 어느 정도 치고 영어도 어느 정도 치고 탐구도 어느 정도 치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오히려 그게 정시에서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면 한두 과목이 안 무너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정시에서 점수가 확 깎입니다. 정시를 못 써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국어 반영이 30% 이런데 4등급 떴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가. 그러니까 한 개만, 두 개만 어렵게 돼도 변별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기도 했고, 충분히 학생들한테 학원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새로운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대입에 대한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는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되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누가 시작을 끊었냐? 그 이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입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괴랄하거나 아니면은 막 와 지금 장난치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국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그 전까지는 조국 사태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자체가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학생부 종합 대폭 확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워낙 셌기 때문에 사실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고 저희 때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십몇 년 전이죠. 대학 갈 때 생각해보면 저희 정시 비중이 20%였어요. 정시가 20%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시를 별로 신경 안 써도 수능이란 게 애초에 최저 맞추는 용도로서 작동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언제 끝이 되었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터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결국 엄마 아빠 찬스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냐.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40% 정시 확대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27학년도 학생들까지 관련이 없긴 한데 근데 정시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고교 학점제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내년 내년 고3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고요. 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1 애들이 수능 준비하는 게 문제죠. 28학년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아실 수 있는 데인데 얘와 얘는 모순되는 거예요. 같이 병존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조국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책이었을 거고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신은 이거였겠죠. 고교 학점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게 19학년도 정도죠. 19학년도에서 20학년도 정도죠. 그 정도 수능 때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19학년도에 이제 유명한 수능국어 1구 수능 국어가 나오죠. 그래서 점점점 시험이 이상해진다 하더만 결국에 이게 이제 이 수능국어 이제 학생들 사이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브레턴 우즈나 헤겔이나 이런 역사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시 확대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도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은 문재인 정부 보통 이제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이제 앞에 했던 걸 다 무력화시키니까 저는 고교 학점제는 없앨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교 학점제는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별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특목고 좀 살려놓고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 이거를 제일 큰 틀은 이거였을 텐데 이걸 그냥 받아버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시행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제 여자친구가 일선 고교 선생입니다. 영어 고교 선생이고 열심히 선생님 하고 있는데 사실 임용을 준비하던 시기고 이게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거든요. 비현실적이다. 교사 수급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라는데 솔직히 현실적이지도 않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준비하고 있을 때 되겠냐. 어차피 또 폐지되겠지. 받아버려요.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수습이 안 돼.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고1 그 자제들 분들 중에 고1 동생들이 있는 어머님들 공감하실걸요? 개판입니다. 개판. 이 답대가리 없어요. 대구는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경북 다른 지역 촌동네로 가면 답 없어요. 진짜 답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이걸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얘기 근데 뭐 우리 애들 얘기도 아니고 다음 이제 27학년 애들 얘기도 아닌데 이 얘기 왜 하느냐 다 이해가 맞물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입시가 답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교육이 엄청 수능이 엄청 포커스를 맞죠. 의대 증원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대통령 나와가지고 2,000명 증원하겠다. 2,000명이면 의대 입시 조금만 아시는 분들 2,000명이 어떤 숫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막 늘려버리는 거죠, 그죠?
의대 증원 2,000명 딱 때리니까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만 의대를 갈 수 있다. 27세, 28세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교사 임용된 걸 그만두고 바로 아 나 메디컬 준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N수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거 유입됐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행동을 했냐? 대통령이 수능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국어시험지 풀어보고 난 다음에 킬러 문제 배제해! 막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가원이 깨갱하고 나서 킬러 문제를 배제를 해서 문제도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평가원에만 맡겨두면 지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나와가지고 킬러 정책, 킬러 문제 배제해!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뭔가 약간 의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좀 시험지 경향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다 유입됐어. 하고 의대 증원했고 대통령이 킬러 내지 말라까지 얘기했어. 근데 없던 일이 돼버렸네. 탄핵당해버렸네. 와. 이 사람 남아있잖아. 그래서 지금 올해 입시에서 올해 이육 수능에서 그 여파가 뭐냐면 N수생이 역대 최고죠. 근 10년 동안 인원 중에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받고 이 애들이 뭐 그거라면서요. 저 잘 모르는데 황금돼지띠라면서요. 뭐 그거 있다면서요. 인구도 많아요. 예. 그래서 웃긴 게 신생아 수는 저희 때보다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수능 쳤으니까 저희 때보다 거의 한 10만 명 이상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시생 수도 똑같아요 지금. 그냥 이것만 놓고 봐도 정시를 괴롭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오겠습니까? 27살, 28살 먹었는데 내가 그냥 뭐 학벌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 오겠습니까? 다들 이제 고등학생 때 날고 기던 양반들 아닙니까? 그 양반들 때려치고 공부하면 때깔이 다릅니다 솔직히. 만나보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정시가 굉장히 가열이 돼 있다. 변별을 해야 될 요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머님들도 보신 영상이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시험 자체적인 논리만 놓고 봐도 뭐 예를 들면 19학년도 2학년도를 걸치면서 수능 국어가 표본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농축되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또 사회탐구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과학탐구의 표본이 고이게 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변별을 말했다. 시험 내적으로 봐도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내적인 요소를 봐도 너무 변별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난폭해집니다. 그냥 이제 뭐 죽어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가 왜 이걸 다음날 바로 찍냐면 내년은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런 논리로 만약에 이렇게 취재된 게 맞다면 내년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내년은 뭐냐? 교육과정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1호 교육과정이죠. 1호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호 교육과정이고 이제 내년에 28학년도 수능 아까 고교학점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2위 교육과정이라는데 1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럼 변별력이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교육과정 마지막 해는 늘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마지막 해는 늘 학생들이 그게 변별가 심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처럼 뭐랄까 오래 진학을 못하고 이게 주저앉게 된 그런 학생들이 더 몰리겠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고 학생들도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변별력을 더 심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3 애들 중에 불수능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재수로 넘어가는 인원도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보다 보통 다 낮은 대학을 가게 되니까 재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3 27학년도로 치는 예비 고3은 재수에도 이득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신부터가 다릅니다. 내신부터가. 지금 친구들은 9등급제지만 밑에 학년들은 5등급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시를 등급만 반영합니다. 28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세대부터. 정시라는 게 사실은 정시로만 객관적으로 혼자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내신이랑 섞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왜 정시를 하는데요? 내신을 망했으니까 정시를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1, 2등급이 나오는데 금방 왜 정시를 합니까?
근데 정시 자체에 내신이 섞여요. 이득이 없어요. 이게 다 합치면 뭐냐?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겠다. 재수생들은 나는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칠 수 없다 그러면서 미친듯이 그냥 배수해지 칠 거고, 예비고3들은 뭐예요? 지금 긴장 바짝 해가지고 수능 어렵다니까. 게다가 미친듯이 공부하겠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잠깐, 내신이나 이런 거를 반영한 게 2파라운드이기 때문에 올해 못 끝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다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이런 이유들과 이런 이유들이 다 합쳐지면 내년 수능은 지금 이 수능이 1년 더 연장된다 볼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만큼 어렵게 출제된 게 언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가까운 거의 2022, 2019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면 2014 이렇게까지 가겠지만, 이 시험들도요 특정 과목이 어려웠지, 특정 과목이 어렵고 쉬운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있었지 네 과목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단 영어만 놓고 봐도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험이 역대급으로 나왔다. 정말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없습니다, 방법.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오늘 영상 앞에서 20분 동안 설명했던 거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솔직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교재를 풀어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좀 풀고 전략적이게 무슨 과목을 좀 더 공부하고 다른 과목 덜 공부하고, 아예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수험생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덜 털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공부해서 지금 망한 친구들은 제 말에 진짜 뼈저리게 공감할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금멍아리들만 금으로 된 두뇌를 가진 친구들만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 과목이 다 통달돼야 됩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방법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사교육 게 날고 긴다, 뭐 스펙 좋다 다 있는데, 만약에 저보다 좀 더 유명한 시스템들이 무슨 방법이다 치고 얘기하면 제가 다 반박하러 다닐 겁니다. 없어요. 그 한 과목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수험생은 늘 5과목 공부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과목을 공부합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교 1등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전교 1등이 되셔야 됩니다. 전교 1등이 안 되고선 정시를 잘 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머리 좀 좋다 뭐 한다 이런 친구들 지금 망한 애들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요, 그따위 잔기술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년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전교 1등이 돼야 됩니다. 전교 1등이 되자는 게 뭔데? 첫 번째, 전과목 불수능화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전과목 불수능화는 오직 양적 확대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또 뒤에 계속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듣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많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전교 1등이요. 전교 1등은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할 때도 소름 끼쳐요. 진짜 엄청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전략도 진짜 있고 공부에 대한 피드백도 완벽하고 소름 끼쳐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일단 가장 전교 1등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양적 확대. 그냥 무슨 뭐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런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8시부터 지각하지 않고. 제가 파이널 수업 때 학생들한테 늘 얘기했을 겁니다. 수험생이면 마지막에 풀리면 안 된다. 제 말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8시부터 정확하게 집중해서 밤 10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쌤 좀 피곤해 일요일날 쉬라. 그러면 수능 때 치라고. 그러니까 쉬고 말고는 진짜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정돼야지 내 쾌락을 위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고. 전교 1등이 내가 좀 노래방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 놀 것 같아요? 진짜 공부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언제부터 쌤 저 좀 쉬다가 2월달에 시작할게요 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님 이 영상을 왜 재원생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지 마세요.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지 마세요. 2월 달에 시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머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평균 2등급 이상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평균 2등급 이상 안 됩니다. 12월부터. 그래서 애가 언제 뭐 좀 쉬고 애가 쉴 수 있죠. 그게 나쁘다기 부정한 게 아니고 이렇다니까요. 현장에서 애들을 지도하는 저는 평균 4등급 맞은 애들이 2월 말에 와가지고 다른 애들 최상위권 애들 기출 분석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이때 덧셈 나눗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수능을 어떻게 잘 칩니까 도대체. 근데 저희는 늘 답답한 게 이거예요. 3월 달에 애들 오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수 없죠. 니 나가라. 니 수준 안 돼서 안 받는다. 그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 3월 달에 와서 열심히 한 친구들 한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안 됐지 않습니까? 시험이 이만큼 나오면 이런 애들을 잘 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아무리 이때 3월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적으로 12월 달부터 2월까지가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3개월 동안 다른 친구들 기출 분석할 때 기출 분석을 못해도 기본기는 떼야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돼 있으면 수능 안 틀릴 테니까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이 정도 공부량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놓지 않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어떤 변수가 나와도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거 하나의 목적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 공부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절대평가니까 뭐 하루에 30분씩 하고 어떻게 됐어요? 영어도 탐구도 5과목 다 변수 없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머님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좋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만 막 열심히 하면 되나? 그 열심히 안 해도 많았어요. 제가 왜 이만큼 속상하냐면 그런 친구들도 한두 과목 저러거나 아니면 진짜 좀 심한 친구들 멘탈 약한 친구들 다 망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서 제가 정말 속상한데 무작정 많이 하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교 1등이 됐죠. 전교 1등은 많이도 하지만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전교 1등은. 무지성 양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은 양적 노력과 질적 두뇌의 조합입니다. 근데 이 두뇌를 학생들은 항상 뭐라고 해석하냐? DNA라고. DNA 좋은 놈들은 몇 명 없습니다. DNA 좋은 놈들만 의치대를 가고 DNA 좋은 애들만 스카이를 가면 뭐 우리나라 DNA 공화국이게요? 그렇게 DNA가 좋은 애들이 유리하지 않냐? 맞죠? 근데 DNA만 좋은 애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머리 나쁜 애들도 많으니까요. 질적 두뇌라는 건 유전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가는 어떤 뭐랄까 성숙함. 제가 누구는지를 얘기를 못하지만 공개적 영상인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화가 나네요. 망했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성숙함이나 아니면 뭐냐 공부 자체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략으로 포함한다면 전략과 양 모두가 필요합니다. 양을 포기한다면 결국 도박을 하게 될 겁니다. 도박.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겁니다. 국어를 예를 들자면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언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6월달이나 9월달에 평가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은 문학과 언매가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강사쌤들도 시작해서 다 같이 무슨 분위기에 편승하냐? 언매랑 문학을 열심히 하자. 하하하. 수능날 어렵게 나오겠지. 하하하 합니다. 어떠셨어요? 이거 어렵게 나오죠. 얘가 제일 어렵게 나와. 맞죠? 칸트 지문, 담보부 채권 지문, 열역학, 열팽창 지문. 안 된다고. 양을 포기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얘도 엄청 어렵게 준비하고 얘도 엄청 어렵게 준비하고 얘도 엄청 어렵게 준비해서 진짜 그걸 잘 소화했으면 망했겠냐고.
근데 양을 포기하면 뭐 하냐면 도박을 하게 된다고. 뭔 도박? 이게 어렵게 안 나올 거에 베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렵게 안 나올 거라는데 베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붙잡아. 왜? 시간이 제한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붕괴되죠. 그런 친구 많죠 지금. 그럼 오케이 쌤 오케이. 그러면 다 모든 과목 골고루 지금 제가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새벽 1시까지 매일같이 공부해가지고 할게요. 그럼 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다람쥐 쳇바퀴가 됩니다. 나중에 되면 기출은 다 외웠어. 정답 근거 빡빡빡빡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나중에 됐을 때 점수가 안 올라.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되자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게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야. 열심히 노력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도 양입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수하지 마세요. 다시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이 제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돈을 바랍니까? 뭘 바랍니까? 나중에 3월 달에 저희도 학원에서 매출 내야 되는데 학생 들어왔을 때 뭐 안 받는다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학생도 다 나름대로 절실해서 왔는데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붙잡고 있죠. 결과가 많이 불안불안하지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학생이 1년 동안 대입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거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올해랑 똑같은 꼴 나옵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N수 기준 잡아주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어쩌라고요? 힘들고 지친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생 사정이고요. 수능 시험지는 60만 명이 같이 경쟁하는 시험지입니다. 거기에 내 사정을 누가 고려해줍니까? 아무도 고려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양적 조화와 질적 분해, 이게 조합이 필요하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알죠? 아 그래 야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나도 다 했겠지. 알죠? 힘들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 전교 1등만 집중하라고 하면 답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17학년 수능을 준비한다면 올해 재원생이었던 이었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얘기를 새롭게 듣고 있는 27학년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든지 반드시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고쳐야 할 마인드셋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제 수업이라 저랑 수업해보신 분들 제가 수업 때 가장 극혐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효율성, 경향성? 없습니다. 경향성이 뭡니까? 올해 수능의 경향성이 뭡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뭐 세부적인 거 나올 수 있죠. 뭐 어떤 스타일이 출제된다 뭐 할 수 있다. 아 그게 그 대비 전략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진짜 전교 1등급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과목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 과목 가지고 얼만큼 공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요. 다 전교 1등이 돼야 됩니다. 최근 4, 5개년 기출문제 붙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경향성을 생각한다?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옛 기출은 뭐 예전 기출이니까 나중에 보는 거 없습니다. 시험을 지금 그렇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4, 5개년 기출에서 10개년, 20개년 기출 보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만약에 확신이 있으면 그거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지금 만약에 돌이킬 수 있다면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왜 막하고 깨닫는지 잘 모르겠지만 4, 5개년 붙들고 난 다음에 요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것만 딱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만 딱 공부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경향, 평가하는 스타일 이런 거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문학이 어렵게 나와도 엄매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도 쉽게 나오고 있는 독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도 그 유형이 지금 4, 5년째, 5년째 안 나오고 있어도 그냥 그거 불안감 속에 놔두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전범위, 전유형.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체 범위, 전체 유형을 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능을 잘 칠 거라 기대를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이 뭡니까? 어머님들 칼질 많이 하신 분들은 눈 감고도 못 썰지 않습니까? 수학이 어떻게 나오고 국어가 어떻게 나와도 진짜 그 과목에 통달을 해서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게 한 과목만 그렇게 돼서 그런 과목 많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탐은 정법을 진짜 막 7회독 8회독 했어. 개념 다 외우고 있고 뭐 예를 들면 2008년도 정치와 법과 사회에서 나왔던 킬러 선택지까지 다 외우고 있어. 그렇게 막 반복했어. 그건 자신 있어. 이런 과목 한두 과목 정도 있을 수 있거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전 과목 다 그래야 됩니다.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그 수능 날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만약에 내한테 랜덤으로 어떤 과목 한번 가르쳐봐라 했을 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월부터 예를 들면 1월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치면 11월까지 있으면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기출 분석하고 그죠? 요때 이제 기출 분석하고 3월부터 예를 들면 5월까지 인문 엔제 해가지고 뭐 이제 문제집 풀거나 기출 풀이하고 그죠? 기출 풀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부터 7월까지 엔제 엄청 어려운 거 풀고 실무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파이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약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수험생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있으면 무조건 지금 올해 수능 칠 때 수준 이상으로 되는 수준을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7월 솔직히 제일 마음 편한 거 6월까지 끝내놔야 됩니다. 지금 올해에서 공부에 완성됐던 수준을 파이널까지 수준을 7월까지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 기간은 비워야 됩니다. 왜 비우냐? 이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 통달을 할 수 있습니다. 통달. 그냥 눈 감고 문제 풀고 빡빡빡빡빡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속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고 시험 하다가 또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달하셔야 됩니다. 이 통달의 시간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빨리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두 번째. 근데 진짜 요거는 예비고3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말씀드린 수준 있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누가 강제로 그렇게 어떤 사람 그렇게 하도록 강제로 시키잖아요. 뭐 고문죄나 살인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엄청난 공부의 양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마음도 없는 애를 억지로 여기 책상 앞에 앉혀가지고 밤새우게 하면 그거 아동학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 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억지로 공부하면 요즘 시대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학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학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갔으면 밥을 먹고 살았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적당한 대학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취업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반병신으로 삽니다. 억지로 공부해서 억지로 적당한 대학 가면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 안 할 거면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진짜 제발 재수학원에 와가지고 잠자고 졸고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씨발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죠? 컴다운. 괴로워요. 저도 솔직히 괴롭지만 제가 안 괴로우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차피 시험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슨 사회에서 그래도 대학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따위 것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잖아요. 이따위 것이 공부 앉아가지고 왜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애들 붙잡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억지로 무슨 관리한다, 잠 깨운다, 뭐 한다 해본들 뭐합니까? 이틀 3일 뒤면 똑같습니다. 학생 본인도 진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학원과 맞물려야 시너지를 막 내면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안 할 거면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금 벌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재수, 자연스럽게 N수. 여러분 20대 여러분의 1, 2년이 절대 그냥 하찮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 뭐 대단한 걸 못 이뤄도 괜찮지만, 이뤄내지 못해도 괜찮지만, 그 시간에 절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벽 보고 난 다음에 국어 써 영어 문제 풀면서 하고 시간 보낼 만큼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사랑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어디 외국에 나와가지고 닭꼬치 장사를 하는 사람 보면서 뭔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다고. 그 시간을 다 억지로 하게 되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1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감내할 수 있겠다. 내가 그리고 진짜 나한테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 나한테 학벌이 필요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전공을 정하란 말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삶이 대학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수단으로서 쓰는 거야. 수단이기 때문에 감정을 비울 수 있고, 수단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피드백할 수 있어. 수단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어. 왜? 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동감하시는 얘기고 저도 공감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봐봐. 나도 마찬가지야. 야, 이 시험이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다 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인생 시험이 있다 치자.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 쳐. 수능처럼. 그 인생 시험을 만약에 못 치면, 인생 시험을 못 치면 내 인생이 그냥 D등급으로 고정되고 뭐 돈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벌고 이런 시험이 있다 쳐. 이거 치겠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칠 수 있겠어? 생존 본능으로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돌아가진 않을걸?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 이 시험, 이런 시험이 있으면 못 친다고. 근데 내가 항상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수단으로 대하라. 수능 시험도 아무리 그게 인생에서 중요도가 크고 한국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어떻다 해도 저렇다 해도 그 시험조차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을 고르는데, 생각해봐. 이걸 만약에 수능 치는 걸 좋아하시고 수능 치는 걸 만약에 우리가 투자 수단이라 생각해 봅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붕어빵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내 이제 노동력을 강화시키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산다거나 그런 데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수단을 고를지, 내가 어떤 것들을 택할지는 합리적인 나의 선택이죠. 그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예측해본 다음에 고르고, 그걸 골랐으면 어떻게 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예요? 주식 사고 난 다음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던져놓고 아 모르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하면 돼? 아니지. 흐름도 봐야 되고, 아 경향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올랐으면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이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됐으면 바뀌었으면 뭔가 이제 주식을 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내가 택한 수단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야. 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이 막 와들와들 떨 필요는 없는데, 수단을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해. 왜? 사람들은 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거든. 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그거를 떨쳐내려면 얘가 수단이어야 돼. 열심히 안 하란 말이 아니야. 대충 해서 수단이니까 언제든지 바꿔 끼워라 이런 말이 아니야. 수능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공부가 아닌 것들 중에 선택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수능이 꼭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그게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데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선택한 수단이니까 비합리적으로 멍청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 공부를 하라고. 할 거면 제발 핑계 대지 마. 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번아웃이 와서. 알겠어. 알겠거든.
내가 항상 학생들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이해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원장 김현철이 이해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그냥 네 기분만 그날 그냥 그냥 잠을 자고 와야 되는데 컨디션 좋게 찍어야 되는데 컨디션 안 좋은 상태 찍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해해 준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이유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링겔에 맞게 되고 피를 토하게 되고 어지럽듯 하니 있더라도 그게 공부를 위한 거라 생각하면 버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그냥 무난히. 재수생들도 힘들다는 이유로 힘들다, 그럼 나 좀 쉬어야겠다, 상황적으로 해결될 게 없어요. 수능을 택해 갔다 마음먹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평균 뭐 4등급 뭐 1에 성적 1에 이러면 네가 힘들다고 주저앉잖아. 그럼 봐봐, 근데 수능을 또 칠 거잖아. 아무것도 안 달라져. 번아웃이 오네 뭐니 그렇게 가볍게 시작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진짜 비장하게 들어와야 돼. N수의 평균 2등급 미만이면 그만두던가요. 그만두는 것도 용기라고. 수능이 수단이니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하겠다 맘먹었으면 12월 달에 바로 시작하세요. 진짜 공부량이 너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일 건데 엄마가 시켜서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도 시키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재수학원 오랫동안 운영하지만 왜 와 있나 싶은 애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희 학원만 그럴 거 아니고요. 시대인지도 그럴 거고요. 강남대생도 그럴 겁니다.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부터 진지하게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님들이 그래도 학생들 오래 보셨으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알고 당연히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험일수록 성취감이 없거든요. 무슨 과목이라도 뭐 한두 과목에 잘 쳐야 사실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그런 게 성취감이 많이 없어요. 근데 타협이라는 거는 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반성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을 돌이켜보겠죠. 지난 1년 동안은 막 돌이켜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게 힘들었고 저런 게 힘들었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생각이 보통은 시즌, 그냥 분기로 쪼개지겠죠. 뭐 예를 들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땠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땠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어땠고, 수능까지는 어땠고, 이런 것들 4분기 정도로 쪼개질 겁니다. 근데 그 4분기는 결국에 뭐냐면 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1월달은 어땠고, 2월달은 어땠고, 3월달은 어땠는지, 그죠? 4월달은 어땠는지, 5월달은 어땠는지, 6월달은 어땠는지로 쪼개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공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월달은 결국엔 4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1-1, 1-2, 1-3, 1-4.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 1월 1주차에 월요일이 있을 거고, 화요일이 있을 거고, 수요일이 있을 거고, 목요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1년은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이 하루로 구성된 겁니다. 쪼개보자면. 그쵸? 하루의 타협은 결국 지금 와서 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의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 날들이 정말 무수하게 쫙 깔리겠죠. 365개 깔리겠죠. 근데 그 365개 중에 한 개가 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 또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엔 얘가 그거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이 1년을 흔든 겁니다. 하루의 타협은요, 결국엔 1년간의 성적 하락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게 구성 요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완벽하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평가 기준을 자꾸 무슨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만 잡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보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믿으십시오. 그게 모여서 주차가 되고, 그 주차가 모여서, 그 달이 모여서 분기가 되며, 그 분기가 모여서 결국 1년이 될 겁니다.
그걸부터 제대로 보내는데 우리가 진짜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과목별로 어떤 경향성인지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학원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우선 영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다음 날이다 보니까 아직 온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학원에 만약에 딕터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올케어, 다이아몬드 올케어 상담이라 해가지고 저랑 팀장님이랑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올해는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줄 거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차후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 이원준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 많이 내시는데 제가 그 선생님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란 없다. 투머치란 게 뭡니까? 과도한 거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원준 쌤은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똑똑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검증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 명제를 봤을 때 검증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이나요? 첫 번째는 체크포인트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을 걸었는가? 인생을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지금 인생을 걸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고개를 함부로 막 가볍게 끄덕이지 마십시오. 그럴 만큼 여러분 인생은 사회적 통념에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돼. 아니면 남들 시선에 쟤 수능을 잘 쳤대 못 쳤대.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가 욕심을 내는 거, 내가 진짜 좋은 대학 가봐야겠다 내가 마음이 드는 거, 그런 것에 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충족시켜주고 싶은 모습, 그런 것들 외부적인 것들로 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인생은 수능이라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선 수능을 잘 쳐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인생을 거는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OX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그 인생을 걸었다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걸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투머치가 어딨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능 전날에도 학생들 단톡방이나 제 영어 단톡방이 있는데 뭐 전체 재원생이 있진 않지만 고생했다는 말을 제가 못 해줬습니다. 보내려고 딱 시계를 보니까 11시라 가지고 이미 잠에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못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도 원장이고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학원에서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으셨겠지만 원장이 젊고 사실 그래도 열정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해 주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학생들한테 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더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저도 성장분으로 삼아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디지털 다시 선택해 준다면 학생들한테 더 1년 동안 헌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성장에도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부끄럽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년에 저희와 같이 공부할 친구들은 수험생들이 이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는 그 흔적을 제가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 정말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저 역시도 학생들만큼이나 학생들한테 뭐 전교 1등이 되라고 얘기했던 것만큼 전국 1등 학원이 될 수 있게끔 절치부심해서 제 모든 사교육 커리어를 걸고 올해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개선하고 보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할지, 대학 그냥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20대 청춘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20대를 클로즈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20대를 클로즈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고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 더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이 시험이 모든 것을 절대 어떤 것이 인생이란 게 얼마나 다 차원적인데 어떤 한 측면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기뻐하거나 그러지도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냉정하게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